희원이는 숙제 해보니까 어떠세요? 음, 할 영어는 숙제지. 하려고. 질문을 합시다. 단어 할래? 페이지? 509번이요. 500번. 보통은 이제 x 삼승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게 나오잖아. 또는 뭐 x 삼승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변형된 거라고 보면 되죠. 자,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하죠. 3차니까 x의 값이 3개겠지? 그렇죠? x의 값이 3개야. 그럼 이제 그 x의 값 3개를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지. 그렇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자,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데 이거는 x는 2니까 실근이죠? 이거는 판별식 보면 b-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지? 음수죠? 여기서 이제 허분이 나와. 그렇지? 음. 굳이 구하자면 이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3, 아니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근데 이게 허분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자? 오메가라고 하자. 이런 얘기지? 근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하나가 오메가, 하나가 오메가 바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렇죠? 허분이 두 개인데 언제는 허분은 짝으로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오메가, 마이너스일 때는 오메가 바라고 하자. 그 뜻입니다. 결국 오메가는 이방정식의 두분이죠? 근과계수 관계를 써놓고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오메가,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죠? 두 분의 곱은 오메가, 오메가 바, a분의 c니까 4죠? 괜찮지? 여기까지는 써놓고. 그 다음 이제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면서 이거의 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줄을 써놓고 푸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오메가 3승이 8입니다. 괜찮지? 오메가는 이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3승은 8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이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에 관한 식이 나오면 이렇게 식의 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 두 줄을 이용해서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두 줄을 써놓고 푸는 거야. 다른 오메가도 마찬가지야. 오메가 3승의 1이다. 그럴 때도 이제 오메가에다가
x에다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3승이 1이다.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두 줄을 써놓고 푸는 겁니다. 오메가 3승이 8이다. 오메가 3승이 8이다. 이거를 이용해서는 오메가의 거듭 제곱을 해결하는 거야. 오메가의 거듭 제곱. 그럼 오메가의 4승은 어떻게 되지? 양변에 오메가 곱하는 거잖아? 그럼 8오메가지? 그렇죠? 오메가 5승은 양변에 또 오메가 곱하는 거니까 8 오메가 제곱이지? 오메가 6승은 오메가 6승은 8 오메가 3승인데 오메가 3승이 8이니까 8의 제곱이죠? 그렇죠? 이렇게 오메가 거듭 제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가지고는 세 개를 더하면 0이니까 두 개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는 4를 넘겨. 그래서 마이너스 4다. 두 개를 하나로 간단하게,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씁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가운데 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오메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는 2오메가 플러스 4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오메가 제곱을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 때 써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까 지금 됐지? 오메가 상승은 8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오메가의 거듭 제곱을 해결해. 거듭 제곱을 해결하면 상수 아니면 오메가 아니면 오메가 제곱이 나와. 셋 중에 하나가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3을 주기로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거를 이용하면 두 개를 언제나 나머지 하나를 넘겨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때 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문제, 오메가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어떤 문제가 나와든 다 세 개를 이용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문제가 나오면 두 분의 곱을 써놓고, 그 다음에 얼마다 오메가 집어넣어, 큰 거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거는 거듭 제곱을 해결하고, 작은 거에다 집어넣어. 작은 거에다 집어넣어서 두 개는 나머지 하나를 고칠 때 씁니다. 그 얘기야. 자, 기억 봅시다. 이게 맞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어차피 근이니까 이게 근이면 뭐도 근이야?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바, 그 다음에 몇개다 쓸까? 요게 근이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4는 0이다. 오메가 바의 상승은 8이다. 이것도 근이잖아. 그렇지? 이게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하겠지. 괜찮지? 자, 이제 봅시다, 기억을. 좌변은 오메가 바고, 우변은 오메가잖아. 그치? 좌변은 오메가 바고, 우변은 오메가니까,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고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고쳐? 이거를 쓰면 되겠지. 그렇지? 이거를 쓰면 오메가 바가 오메가로 고쳐지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넘기면 마이너스 4죠? 이해되지? 이 식에서 넘기면 이렇게 돼.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고쳐야 되니까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죠? 두 분의 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써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4. 따라오셨죠? 이렇게.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건 플러스 4 없어지고 2오메가죠?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오메가라고 했네? 틀렸네?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이건 기억.
리을. 오메가 제곱 플러스 4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오메가죠? 그렇죠? 여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이죠? 이렇게 나와. 그러면 기억을 써먹으라는 얘기인가 봐. 기억에서 오메가 바의 제곱을 구해놨잖아. 2오메가라.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는 2오메가야. 그렇지? 밑에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는 2오메가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오메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렇지? 기억은 틀렸고, 미어는 맞네? 위에 거 써먹으라는 얘기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2죠. 이거의 3승이야. 이거의 3승. 자, 어떻게 할까요? 오메가 바를 고칠까? 오메가 바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죠? 맞아요?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이거의 3승이 되겠네? 괜찮니? 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8 오메가 3승이네? 그렇지? 오메가 3승은 8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8 곱하기 8이죠? 마이너스 8의 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이지?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나와야죠? 부호가 바뀌었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2의 구승이냐고 물어본 거야.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는 요거를 넘긴 거지, 두 개를? 요거 두 개 넘긴 건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렇지? 요게 오메가 제곱. 괜찮지? 음. 이게 오메가 제곱이니까 2 오메가 제곱이죠? 이거의 세제곱이지? 그러니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2 오메가 제곱이죠? 세제곱이니까 8 오메가 6승이죠? 오메가 6승은 오메가 3승의 제곱이니까 이거죠? 8의 제곱이지? 오메가 3승이 8이잖아? 오메가 6승은 8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8의 세제곱이겠지? 괜찮아? 이렇게 나오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겠죠? 그렇죠? 2의 9제곱 맞네? 그래서 이것은 맞네. 리을은 맞는. 자, 팁을 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 한 번은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이 뭐고 허근이 뭔지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이 미리 풀어놨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요게 주어지고 요게 얼마니 또는 요게 주어지고 요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X까지 한번 구해주면 좋아. 그러면 요게 요게 허근이구나. 그럼 하나를 오메가 바라고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는 써놔. 그 다음에 항상 똑같아.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식하나 여기다 집어넣은 거 식하나 요 두 줄을 써놓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야.
항상 어떤 문제가 나와.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두 줄을 써놔.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그러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린다. 괜찮죠? 음. 또 210번. 18번? 응. 18번.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연립방정식을 풀 때 대칭식이라는 게 있어요. 연립방정식에서 대칭식이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대칭식인지는 알아야 돼. 그럼 대칭식의 정의가 뭐냐면 문자를 서로 바꾸어도 문자를 서로 바꿔 그래도 시계값이 변하지 않는 식. 이런 식을 뭐라고 한다?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대칭식이 x 플러스 y. 덧쓰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x하고 y를 서로 바꿔도 똑같죠? 시계값이. 또 곱하기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x, y를 서로 바꿔도 시계값이 변하지 않겠지? 또 뭐도 있겠니?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이것도 대칭식이겠지? x하고 y를 서로 바꿔도 시계값이 똑같죠? 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것도 대칭식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대칭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제 대칭식이 나올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얘기지. 푸는 방법.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대칭식이 나오면 합과 곱을 치환해.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해. 그리고 x, y를 b라고 치환해. 이렇게. 대칭식이니까 어차피 그 안에는 전부 다 합과 곱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또는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대칭식인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합과 곱으로. 그럼 합을 a, 곱을 b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세제곱이면 이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죠? 모든 대칭식은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합과 곱으로 표현했으면,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야. ab를 이렇게 치환해 놓고,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고쳐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합과 곱을 ab라고 놨으니까 ab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풀면 AB가 나오겠지? 19개가 나올 거니까. 19개 나오면 이제 치환해서 AB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이용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작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자.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이럴 필요도 없지. 그냥 두근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그렇죠?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잖아. 이거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말이 나오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두 개를 더해서 보호바꾼 게 1차죠? 그렇죠? 두근을 더해서 보호바꾼 게 1차고 곱한 게 상수지?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두근이 2와 3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x제곱 더하면 5니까 마이너스 5x 곱하면 6이니까 플러스 6은 0. 이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부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런데 만약에 합과 곱이 주어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게 주어지면 이게 지금 A잖아? 이게 지금 B잖아. 그치? 두 분의 곱을 A, B로 치환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Y를 두 분의 합으로 보는 거야. 여기는 X, Y를 두 분의 곱으로 보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거를 두 분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XY는 저기 써먹었으니까 변수를 바꿔서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P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쵸? 가운데 1차는 더한 거, 더해서 보호 바꾼 게 1차, 곱한 게 상수.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여기서 T값 두 개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 T값 두 개를 구하면 그 T값 두 개가 알파 베타지? 그렇지? 그래서 알파 베타를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구할 수 있다. 내용이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아, 저거는 대칭식이구나. 대칭식이니까 합과곱을 A, B라고 놓고 치환해서 그다음에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데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뭐가 있어? K가 있잖아? K가 있으니까 방정식이 안 풀려. 2차 방정식을 작성해도 방정식이 안 풀리겠지. 그렇지? 안 풀리니까 여기 X 플러스 Y의 값, A라고 했잖아? A에 관한 식으로 고쳐가지고 항상 양수가 되도록.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게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실근의 부호를 쓰라는 얘기겠지. 두 분이 모두 양수다. 저번 시간에 했죠? 두 분이 모두 양수다? 아니면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분이 모두 양수란 얘기는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푸세요. 거기까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근데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죠. 자, 이제 하나씩 합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하라고? 합과 곱으로 고치라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죠? 그럼 x 플러스 y가 a니까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야. 몇 가지는 됐지? 자, 이제 쓰는 거야. a, b로 고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b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죠. 그 다음에는 k죠.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2b죠. xy니까 플러스 b죠. 이거는 5죠. 아까진 됐지? 근데 뭐에 대해서? 합에 대해서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합에 대해서 양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나왔으니까 합이 A잖아. 그러니까 B를 소구하라는 얘기야. B를 소구하면 A에 관한 2차식이 되겠지? A에 관한 2차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근의 보호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세요. 이 뜻이야.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떠오르면 다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B는 하고 써야죠? A로 고쳐야 되니까 B를. 마이너스 B 넘기면 B, 5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5죠? 이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B 대신에 이제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식이 A에 관한 2차 식이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A는 K 이렇게 되죠? 이해되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이거 10이지.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0, K 넘어오면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까지는 됐지. A가 뭐란 얘기야? A가 양수란 얘기죠? 음.
항상 양수가 되도록, A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모두 양이다. 이 뜻이지? 그렇죠? 두 분이 모두 양이다. 그러니까 실근의 보호를 이용해서 푸세요. 그럼 실근의 이용, 두 분이 모두 같은 쪽에 있으니까 세 가지 봐준다고 그랬지? 뭐뭐뭐, 세 가지 봐줄 때 뭐뭐뭐, 첫 번째가 두 분의 합, 그 다음 두 번째가 두 분의 곱, 그 다음 세 번째가 판별식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여기까지는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은 거야. 자,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2죠? 2는 0보다 크다. 뭐 성립하니까 할 거 없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c 플러스 k죠? 이것도 양수죠?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겠지? 여기서 k범위 나오죠? k는 10보다 크다. 됐죠? 그 다음 판별식. 판별식은 b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지? b 다시 제곱 1이죠? 마이너스 ac 플러스 c 마이너스 k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지? k 넘기면 k는 11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이거 두 개 공통범위 k는 따라서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겠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대칭식이구나. 중요한 건 보는 순간에 대칭식이구나. 대칭식이다라는 걸 알면 무조건 합과 곱을 A, B로 치환. 됐죠? 그럼 모든 대칭식은 A와 B, 합과 곱으로 변형이 가능해. 그래서 치환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에 관한 얘기니까 A에 관한 식으로 고쳐. 미지수두개, 식두개니까 B를 A로 고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B를 A로 고쳐서 그 다음에 A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양이다. 그러면 실근의 보호를 써서 구하란 얘기구나.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여기는 알파 플러스의 값이 모두 1보다 크다. 또는 모두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그건 근의 분리로 푸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점이다. 그럼 근의 분리로 푸는 거야. 그죠? 그럴 땐 몇 가지로 봐서 세 가지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이렇게 봐줘야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녹화가 돼 있나? 녹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올려놓으니까 키워는 어디에 녹화해 있는지 알아? 유튜브. 거기 그 선생님 문자 보내는 거 보면 거기서 주소 써 있어. 그래서 복습하세요. 숙제할 때. 또 24번이요. 24? 네. 24. 정수 K에 대하여 K가 정수래. 3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그렇죠? 알파는 1보다 큰 자연수란 얘기지? 1보다 큰 자연수다.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을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자는 얘기지? 그렇죠?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는데 여기는 알파는 1보다 큰 자연수다. 뜻이 이거네? 그렇죠? 그리고 뭐도 정수, K도 정수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다나야 베타고 감마는 어떤 순위? 자연순위, 정순위?
선생님 얼굴에 써 있니? 저걸 잘 읽어봐야지. 뭐라고 돼 있는지. K는 정수 맞죠? 알파는 1보다 큰 자연수 맞죠? 나머지 두 개는 없잖아, 말이.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베타하고 감마는 몰라. 어떤 수인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따져야 될 거. 항상 어떤 문제를 풀든지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잖아. 미지수가 몇 개니? 네 개. 네 개야. 알파, 베타, 감마, K. 그쵸? 그럼 식은 몇 개 만들 수 있니? 식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러면 근과 계수란 게 쓰란 얘기지? 그럼 식 몇 개 만들어? 세 개밖에 못 만들어. 부족하지 않니? 그쵸? 그러니까 부족해. 미지수는 네개야 식은 세개고 그럼 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무슨 식이야? 부정방정식이야. 그렇지? 그럼 부정방정식이니까 뭐가 필요해? 식에 준하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 식에 준하는 조건이 뭐야? 자연수다, 정수다, 실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제한돼 있죠? 그렇죠? 알파하고 K만 주어졌잖아요. 알파는 자연수다, K는 정수다. 그러면 베타 감마에 상관없이 들어가요. 베타 감마는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베타 감마에 상관없이 풀어야 돼. 그 말은 베타 감마를 소거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베타 감마를 소거해서 K하고 알파에 관한 식으로 풀으라는 얘기야. 그래야 부정방정식이 풀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이제? 식세개부터 써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식세개가 뭐죠? 근각의 관계지? 그렇죠? 근각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각각이야, 그 다음에 두 개 곱이야, 그 다음에 세 개 곱이죠? 맞아? 그렇죠? 근각의 관계. 각각이야, 두 개 곱이야, 세 개 곱. 각각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k네?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두 개 곱이야 a분의 c죠? 1차가 없네? 0이지? 세 개고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9니? 이렇게 나오죠? 2분의 49.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49. 이렇게 돼. 그쵸?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 자, 그러면 몇 가지는 됐어. 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알파가 1보다 큰 자연수인데 금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알파를 넣읍시다. 그럼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K 알파 제곱 플러스 49는 0이다. 이렇게 되지? 그렇죠? 나는 알파가 자연수라는 거, K가 정수라는 걸 아니까 알파고 K를 이용해서 풀고 싶은 거예요. 부정관 방식으로. 자, 그럼 이건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풉시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부정식, 부정방정식. 교수의 곱은 정수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정수가 나오는 교수를 찾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문자잖아? 그쵸? 뭘로 묶여? 알파 제곱으로 묶이지? 그 다음에 2알파 마이너스 K죠? 이거는 4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9죠.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에 집어넣은 거야. 됐죠? 어.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정수고 자연수도 정수니까 둘 다 정수니까 두 수의 곱은 정수다. 곱해서 마이너스 49 나오는 걸 찾아야지.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9겠지. 그렇지? 알파 제곱이 1이면 또는 여기가 49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괜찮니? 이렇게 되는데 알파는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1이면 안 되지. 그렇죠? 알파는 1보다 크다고 했죠. 그럼 이거란 얘기지? 그렇죠? 이거란 얘기니까 알파는 얼마야? 7이라는 거 알죠? 괜찮지? 알파에다가 7 넣으면 14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K는 15죠?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알파 값과 K 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이제 다 구했습니다. 알파고 우리는 뭐를 알아? K 값을 알아. 자, 맨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알파가 7이야. 그치? K는 15야.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분의 15에서 알파가 7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7이죠? 2분의 14니까 2분의 1이지? 그쵸?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분의 1입니다. 알파가 7이니까 베타 감마도 알 수 있죠? 베타 감마는 7이니까 넘어가면 14분의 마이너스 14분의 49죠? 세 개 곱해서 그쵸? 이렇게 됩니다. 7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됐죠? 자, 밑에 봤더니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감마 이렇게 넣으란 얘기겠지?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7이네. 음,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28, 4분의 20분이 4분의 20분에 거기다 4 곱하면 20분에 29에서 K가 15니까 29에서 15 빼면 되죠? 그럼 14겠네. 답은 이것이 음, 어렵죠? 어렵다. 자, 알파는 자연수, 정수는 K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K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정수다. 이렇게 붙여서 알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붙여서 정수가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면 알파하고 K값이 결정되니까 그럼 다 푼 거지. 그렇지? 집어넣어서 베타 감마에 대한 합과곱을 구해서 제곱이합 구해서 계산하면 되지. 선생님 지로는 뭐냐면 다 써놓고 보면서 이런 것들도 기억하지 말고 다 써놔. 다 써놓고 다 보면서 이런 것도 조건도 주어지면 다 정리해서 써놔. 써놓고 보면서 풀어.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마.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기억이 안 나. 시험 볼 때는 더 긴장하잖아. 기억이 안 난다. 다 써놓고 보면서 풀어. 또 26번 26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다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3차의 개수가 문자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a는 0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2차 방정식은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라고 해야죠. 3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3차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a가 0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이 뭐야? 서로 다른 새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로 다르냐, 서로 다른. 세근이 서로 달라야 돼. 그리고 세근이 전부 뭐 해야 돼? 정수해야 돼. 그러니까 정수근에 관한 얘기죠.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다. A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절대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죠. B도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다.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이고 뭘 구해라?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여러 개니까 이제 쭉 정수값이 나오는 것들을 나열해봐라. 이 뜻이겠죠? 이것도 이제 정수 조건이니까 당연히 두 수의 곱은 정수다. 이 모양이겠지? 그렇죠? 이 모양으로 고쳐서 풀으란 얘기겠지. 여기까지겠죠? 자, 선생님은 항상 3차는 1차와 2차로 나누려고 먼저 애를 써. 3차가 나오면 3차는 1차와 2차의 곱으로 먼저 나눠놓고 풀어. 이렇게. 1차와 2차의 곱으로 나눠. 그러면 인수정리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다 적당한 수를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하나를 찾는데 항상 문자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지려면 x가 얼마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b가 좋을까요? b가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b가 없어져야지. 그렇죠? b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b가 어디 있어?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b가 x가 얼마면 b가 없어지는지를 보는 거야. 얼마니?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b가 없어지니? 2지. 그렇죠? x가 2, 여기 마이너스 8, 그렇죠? x가 2면 8이 없어지죠? 그럼 이제 a도 없어지는지 보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x가 2면 이거 8a, 이거 8a, 마이너스 16a 없어지죠?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지를 보면 금방 나와. 인수정리가. 괜찮지? 그럼 이제 x가 2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 식은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지? 괜찮지?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2차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곱해서 이거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최고차는 a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ax 제곱이겠지? 그래, ax 세제곱 만들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상수항 마이너스 16a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8a겠지? 그럼 마이너스 16a. 그렇죠? 최고차끼리 곱하면 최고차, 상수항끼리 곱하면 상수항. 금방 만들잖아? 이제 1차만 만들면 되는데 1차는 2차를 맞춰주면 되지? 2차가 마이너스 2b인데 2차가 나오는 건 언제나 두 개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가운데 거. 1차끼리 2차 상수. 그렇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해서 마이너스 2b가 나오는 것. 그렇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 없어져야 되니까 플러스 2a가 있어야죠. 그리고 마이너스 2b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 이거의 x. 괜찮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a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만들고 그렇죠? 됐지? 자, 잘 안 보이니까 이거 다시 쓰면 2a 다시 요게 ax 제곱 플러스 2a 2야 바깥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거의 x 플러스 8a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이니까 한 근은 마이너스 2죠? 그렇죠? 한 근은 마이너스 2고 다른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괜찮지? 서로 다른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가 또 그리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를 fx라고 두고 1번 f-2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지?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한번 넣어봐. 조건을 하나 찾아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지? 4a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8a 이렇게 되니? 맞습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4a,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그 다음 플러스 8a, 요거 이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4b 이게 0이 아니어야 돼. 4b는 8a가 아니어야 되죠. b는 2a가 아니어야 됩니다. 조건 하나 찾아두는 게 좋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찾아두는 게 좋아. 자,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이제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두 분의 합은 얼마입니까? 근과계수라는 게 써야죠. 그럼 a분의 2배의 a-b지? 괜찮니?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써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a분의 2b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네. 두 분의 합은 이렇게 돼. 세 번째, 두 분의 곱, a분의 c니까 8이죠? 여기까지 됐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AB야, AB. AB의 순서쌍이야. 그렇죠? AB의 순서쌍입니다. AB는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야. 그런데 알파, 베타가 뭐야? 알파, 베타가 정수야. 그치? 정수니까 정수의, 두 수의 곱은 정수다. 3번을 이용해서 풀으란 얘기일 거 아니야. 3번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서 알파,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AB가 정해진다는 거지. 이게 분수니까 비례식이잖아. 그치? A분의 B가 이제 분수식이니까 비례식인데, 비례식이니까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찾으세요. 내용이 이거잖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됐죠? 여기는 이제 합은 어차피 일정해. 그럼 곱해서 8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8 되는 거 얼마니? 2라고 8이죠? 맞아? 2라고 8. 또 뭐도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도 있겠죠? 또 뭐도 있습니까? 2하고 4도 있죠? 근데 2는 안 되지? 앞에 2,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요.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였던가? 2였던가? 2였죠?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니네. 이게 2였으니까 여기가 2네. 지금 또 잘못했네. 2구나. 2면 4a, 2면 4, 여기가 플러스네. 그 다음에 2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 8a네. 이거 다 지우고. 그럼 이거 16a죠? 그럼 B는 4a가 아니다네? 그치? B는 4a가 아니다. 4배야 되네. 4배 없네. 상관은 없네. 근데 2는 안 되죠? 그렇죠? 앞에 2가 그냐나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는 서로 달라야 되는데 2가 아니야. 그럼 이제, 뭐 하는데? 마이너스 2하고 4는 되겠죠? 괜찮니? 그럼 이게 1,8이면 8,1도 되는 거야. 그치? 8,1도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도 되고, 이것도 4, 그 다음에 8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여기는 합은 일정해. 답고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만 나와? 여기 있는 거 세 개만 해주면 되죠. 괜찮니? 이거를 집어넣나, 이거를 집어넣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것도 이거를 집어넣나, 이거를 집어넣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세 개만 해주면 되지. 되셨죠? 자, 이제 풉니다. 그래서 1번,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가 1,8일 때, 알파, 베타가 1,8이면 좌변은 9야. 9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2b야. 이렇게. 넘어가면 a분의 2b는 11이죠. 괜찮지? 그럼 2b는 11a죠. 괜찮지? 항상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는 게 좋아. 그럼 b는 이렇게 2분의 11a.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가 뭐 해야 돼? a가 뭐 해야 돼? 2의 배수야죠? 그렇죠? a가 2의 배수야 됩니다. a가 2면 a가 2면 11이죠? 맞아? b는 12야. a가 4면 a가 4면 22죠? 이렇게. a가 3이면 a가 6이면 33이죠. 그럼 30 넘으니까 안 되지? 안 됩니다. 또 a가 뭐여도 돼? 마이너스 2여도 되죠?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1이겠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22겠지? 그때 다 되죠? 음. 그 다음엔 안 되지?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지?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은 어떡하죠? 알파, 베타가 뭐일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일 때,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2b지. 그러면 a분의 2b는 마이너스 7이죠. 괜찮지? 그럼 2b는 마이너스 7a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7a지. 그리고 같은 방법 쓰면 되지. 그럼 A가 1이면, A가 2면 어차피 2의 배수야 되잖아. 자연수니까. 정수니까. A가 2면 마이너스 7이죠. 4면 마이너스 14죠. 6이면 마이너스 21이죠. 괜찮지? 8이면 4 곱하니까 마이너스 28이죠. 몇 가지 되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해줘야죠. 마이너스 2면 7이겠지. 마이너스 4면 14겠죠. 마이너스 6이면 21이겠죠. 마이너스 8이면 28이겠죠? 5가 되니까. 9를 6, 8개 되겠네. 괜찮지? 이렇게.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있네? 그치? 그래서 세 번째.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있죠.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2b. 그럼 a분의 2b는 마이너스 4지. 2b는 마이너스 4a죠. 괜찮지? 그럼 b는 마이너스 2a겠죠. 이렇게 되니? 음,
자, 그러면, B가, 1부터 넣을까요? 1이면 마이너스 2죠? 2면 마이너스 4죠? 점점점. 어디까지 넣으면 돼? 30이니까 15까지 넣으면 되니? 그럼 마이너스 30이지? 됐죠?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죠. 점점점 마이너스 15를 넣으면 30이겠네? 그쵸? 위에 거 15개, 밑에 15개, 이거 30개지? 이거 8개지? 이거 4개지? 42개겠지? 순서상의 개수는 그래서 전부 42개다. 526번 만나보였습니다. 40이 맞아요. 이렇게. 한 번에 처음 풀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 애는 거의 없어. 여러분들 몇 번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워낙 이런 걸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푸는 거지. 여러분 몇 번 반복해서 한번 풀어가지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부정방정식은 언제나 숫자 집어넣어서 푸는 거구나. 그 생각하시면. 벌써 딱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21번 문제야. 100번씩에서 제일 어려운 게 21번 문제잖아. 그치? 근데 저렇게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21번. 21번 아니면 30. 그러니까 21번하고 30번은 그냥 식 계산해서 풀어가지고 나오는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다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각각을 다 이렇게 따져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볼 때 변별력이 있는 고득점 4점짜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럼 또 다 됐나? 희연이 음. 504. 앞에는 괜찮고, 음.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언제나 우리는 방정식을 풀 때 근이 얼마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뭘 써야 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놓고 푸는 거야. 그렇지? 두근이 얼마다? 두근이 알파, 베타다. 두근이 PQ다. 두근이 AB다. 두근이 얼마다? 그럼 근과 개수 관계를 써놓고 푸는 거야. 근이 얼마다? 그러면 근과 개수 관계. 근에 대한 종류가 나왔어. 서로 다른 실근이다, 중근이다, 허근이다. 근에 대한 종류가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 괜찮지? 아무 말이 없으면 방정식을 풀어란 얘기야. 그러면 가장 많은 게 뭐야? 인수정리. 그러면 공식이 아니면 다 인수정리잖아. 그치? 그럼 0이 아니, 0이 되는 값이 얼마인가를 봐야지. 그러면 상수항의 약수를 얼른 넣어보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문자가 없어지는 거를 찾는 게 가장 빨라. 그죠? 그럼 이제 어차피 시간도 중요하잖아. 그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 이거는 근과계수 관계를 써놔야 되니까 일단 근과계수 관계를 써놓고 푸는 거야. 됐죠? 그럼 근거계술 관계가 뭐야? 좌변은 각각이야. 그 다음에 두 개 곱이야. 알파 감마,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세 개의 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우변은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죠? 그렇죠? A분의 B 4지? 없네, 2차가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플러스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네? 그렇죠?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겠네? 괜찮니?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어.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뭐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야? 각각이야? 두 개 곱이야? 세 개 곱으로 고쳐서 푸세요. 이 뜻이죠?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A는 모양이 이거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는 3차, 그 다음 거 2차,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1차, 그 다음 거 상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전개하면. 여기는 뭐 들어가? 여기에는 각각의 합이 들어가는 거야. 각각의 합. 각각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거 각각의 합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셋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써줘야죠. 그리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각각의 합. 여기는 뭐가 들어가? 두 개 곱의 합이 들어가는 거야. 두 개 곱의 합. 이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 셋 다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지? 그렇지. 셋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 곱이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세 개의 곱이 들어가는 거죠? 세 개의 곱.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각각의 합 두 개 곱이 합 세 개의 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과 계수 관계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는 뭐야? 셋 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희연아 여기 A를 봐봐. 이식하고 이식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각각의 합은 얼마? 빵이잖아. 그치? 빵이고 이거는 3의 제곱. 이건 빵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두 개 곱이하면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x는 3이죠? 이렇게. 그치? 3의 세제곱, 3의 제곱, 3.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27 마이너스 12 플러스 2죠? 그러면 17 나오겠죠? 자, 이게 뭐야? A죠. B는 3차가 나와 있는 공식이 뭐 있죠? 3차가 나와 있는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거 있지? 이거 공식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니? 그렇지? 그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지? 그렇죠? 이건데 희원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세 개 곱 알죠? 그 다음에 각각의 합 알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해야 합 이것도 알죠? 그럼 뭘 구해야 돼? 이거를 구해야 풀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구해줘야지. 그렇죠? 이거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이거부터 구해줘야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 전개하면 이것도 공식이잖아. 각각을 제곱하고. 항상 이렇게 전체 제곱일 때는 이 안에 있는 거 각각을 제곱하고 둘 곱하고 이 곱하고. 이것도 외워둬야지. 각각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둘 곱하고 이 곱하고 2AB 둘 곱하고 2 곱하고 2AC 둘 곱하고 2 곱하고 2BC 그러면 2로 묶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AC 이렇게 되지. 괜찮지? 자, 각각의 합 두 개고 말잖아. 집어넣으면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각각의 합 얼마입니까? 이거 0이네. 그치? 0. 두 개 곱이야? 이게 마이너스 4는. 그러면 마이너스 8이네. 넘어가니까 이거는 8이겠네. 그럼 이게 8이죠, 이제? 그렇죠? 이제 계산하면 되지? 두 개 곱이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건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렇게. 각각이 하면 0이니까 여기 0 되네. 그냥 할 것도 없네. 그렇지?
3ABC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 맞아? 이게 0이야, 0. 이게 다 0이니까 할 거 없어.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렇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 A는 17이네. 태연아, 괜찮아? 음. 네. 음과 개수의 관계 나오면 숨 쉬지 말고 써놓고 하는 거야. 3개 써놓고. 또 513. 자, 일단 모든 거는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연립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문자를 소구하는 거야. 그렇지? 왜 연립이야? 문자가 여러 개니까 연립이잖아. 문자가 두 개니까 12개가 있었던 얘기잖아. 그러면 문자를 소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가감법, 대입법을 배웠잖아. 그렇죠? 그게 뭐 어떤 방법이야? 문자를 소구하는 방법이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문자를 소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뭐냐면 1차가 아니고 2차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문자를 소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1차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 무조건 1차식을 구해야 돼. 그래서 1차식을 구하면 1차식이니까 x는 y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대입법을 사용하면 문자가 무조건 소거되지. 태어나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렇죠? 그럼 이제 1차식을 어떻게 얻을 거냐가 여러분의 주제야. 그렇지? 그럼 이제 1차식을 얻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2차를 소구하는 거야. 2차가 없어지는지 보는 거야. 2차가 동시에 다 없어져. 그럼 1차만 남아. 그럼 되잖아? 그치? 1차식을 얻을 때, 2차가 없어지네? 그럼 1차가 남네. 그치? 그러면 됩니다. 근데 2차가 안 없어져. 그러면 두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는지 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두 수의 곱이니까 1차식을 얻을 수 있잖아. 이해가지?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렇지? 그렇죠?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세 번째, 적당한 항을 소거해. 인수분해가 왜 안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에서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적당한 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으로 고치는다. 중요한 건 뭐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위해서 뭐가 필요 없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없구나. 그럼 그걸 없애라는 얘기. 그렇죠? 그러면 희원이가 보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x제곱, xy, y제곱, 상수함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x제곱, xy, y제곱이 필요하지 않니? 그럼 상수항이 필요 없잖아. 그치? 상수항을 없애고 나면 여기는 뭐만 남아? x제곱, xy, y제곱 남으니까 x자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희연아 괜찮니? 이해되니? 이렇게 하는 얘기. 그래서 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상수항이 필요 없네. 그럼 이제 상수항을 없애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여기다 곱하기 2하고 여기다 곱하기 5해서 빼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상수항을 없애면 되겠네. 그럼 이제 위에 거다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면시 밑에다 5를 곱하면 5xy 마이너스 5y제곱 그 다음에 면시 이렇게 되네. 그렇게 해서 두 식을 빼서 상수항을 없애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나오겠네.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한번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설명한 대로 2차를 소거해서 푸는 거,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 적당한 항을 소거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뭐였어? 대칭식 있었죠? 아까 대칭식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칭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칭식은 합과곱을 치환해서 푼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걸 합과곱으로 붙여서 치환해서 푼다. 연립방정식은 이게 다야. 연립방정식만 나오면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차는 2x제곱, x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7xy죠? 상수는 어떻게 돼? y제곱은 플러스 5y제곱이죠? 는 0이네? 되셨죠? 그래서 그럼 2x, x, 5y, y죠? x자로 바운드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네? 됐니?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됐네.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1차식을 얻었죠? 1번. 자, 위에 게 0일 때, 2x는 5y일 때. 그 다음에 2번. x는 y일 때죠? x는 y일 때. 이렇게 두 개 풀면 되겠지? 괜찮니? 음. 자, 2x는 5y야. 2x는 5y니까 어떻게 없앨까? y가 편하죠? 그렇죠? 어, y 대신에 위에다 집어넣읍시다. 5분의 2 x 집어넣으면 되겠네? y 대신에 5분의 2x.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5분의 2x는 10이죠? 네. 5 곱하면 10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50이죠. 괜찮지? 그러면 6x제곱은 50이죠. x제곱은 6분의 50이니까 3분의 25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이네. 나오겠네. 괜찮지? 이거 여기다 넣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면 되죠? 5분의 2 곱하면 3분의 2 루트 3이지?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봐봐. 이게 이제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야.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거든? 그치? 그래서 쓸 때 x는 3분의 5 플러스 루트 3일 때 y는 3분의 2 루트 3, x는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일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꺼번에 써주는 거야. 순서상으로. x, y는 이렇게. 그리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 같이 써주는 거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써놓고 요 밑에다가 복부호 복부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썼다는 얘기야. 그리고 동수는 순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게 플러스면 옆에 것도 플러스, 밑에 게 마이너스면 옆에 y도 마이너스, 순서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써주면 한 번에 쓸 수 있죠. 됐죠? 이렇게. 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두 개로 곱해야 되네. 이거 이제 두 개로 곱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x는 y야. x하고 y면, x를 y로 고치면, y를 x로 고치는 게 0인데, 이상하죠? 안 되죠? 이거는 등식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요것만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곱하면 어차피 부호는 둘 다 플러스 나오겠네? 이해되지?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되죠? 곱하면 얼마니? 9분의 10에서 30이죠?
그러면 3분의 10이죠? 3분의 10이면 이렇게. 표현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 문제, 나머지는 계산이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상수항을 소거해야겠다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을 얻으면 미지수가 소거된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음. 또 520, 520, 520. 자, 활용이니까 제일 먼저 뭘 모르는 걸 미지수로 잡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세운다. 두 번째. 세 번째, 연립방정식을 푼다.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여러분은 미지수로 잡는다.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세운다. 연립을 푼다. 내용이 다 그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다 주어졌네. XYZ를 각각 XY 지수로 총 1kg을 준비했고, 그러니까 전체가 뭐란 얘기야? X 플러스 Y 플러스 짓은 1이다. 이쁘다니? 그치?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3개 나와야 돼. 두 번째는, 이거는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이죠? X의 100분의 1, Y의 분의 2, Z의 100분의 3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추출하면 17g을 얻는다. 이 뜻이네?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은 뭐야? 100분의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x 플러스 100분의 2y 플러스 100분의 3z 이건 얼마? 17이다. 이 뜻이잖아. 1kg이니까 단위를 맞춰야 되겠네. 이건 1000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괜찮지? 이렇게. 단은 어떨까? x, y의 무게의 합은 z의 4배다. x 플러스 y는 4z다. 이렇게 하면 되지? 됐니? 이거 연립되면 되지. 괜찮죠? 몇 가지씩 세우면 XY가 4Z인데 이거 4Z, 5Z, Z 나오죠? 어. Z 나오면 그 다음 이제 여기 Z에다가 집어넣으면 XY에 대한 연립되면 XY도 나오겠지. 그러면 괜찮지? 그리고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잖아? 미지수가 3개 이상일 때는 가감법을 쓰는 게 아니야. 가감법을 쓰면 더 복잡해. 언제나 대입법을 써. 그러니까 개수가 1인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2개 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미지수가 소거되잖아. 그 미지수가 3개였는데 하나를 대입법을 쓰면 미지수가 2개로 바뀌면 그때부터 가감법 써. 알겠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 이상일 때는 가감법을 쓰면 더 복잡해. 그러니까 무조건 대입법을 써서 미지수 하나를 줄여 놓고 보는 거야. 선생님 설명 이해 가죠? 그러면 쉽게 풀려. 괜찮지? 음. 또, 어, 11, 21번? 음. 시간 속도 거리. 지겹게 나오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뭐 지금도 또 나오지. 가장 연립방정식을 문제를 내기 좋은 게 시간 속도 거리잖아. 그렇죠? 선생님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간 속도 거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가 그림을 멋있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안에 시간, 속력, 거리를 다 써놓고 풀으라니. 그냥 풀지 말고 그림 안에다가 시간, 속력, 거리를 다 써놓고 보면서 푸세요. 이 뜻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자, 지금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A에서 B까지. 그래서 값은 A에서 B를 향해서, 그죠? 값은 A에서 B를 향해서, 을은 B에서 A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이해가지?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간다. 둘이 만났을 때 값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다. 그러니까 을에 가까운 데서 만났겠지? 그렇죠? 을에 가까운 데서 만났을 거야. 값이 8km를 더 걸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 치자. 값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값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 그러니까 값은 여기서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다는 얘기죠? 여기서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다. 그리고 을은 여기서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다? 을은 4시간 후에 여기는 여기까지 가는데 4시간 걸렸다. 이 뜻이잖아. 되셨죠? 갑의 속력을 X킬로미터라고 하자. 갑의 속력을 X킬로미터라고 하자. 음. 그럼 이제 미지수를 잡아야죠? 그러면 을의 속력을 모르네? 그럼 이걸 Y 킬로미터 컷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을의 속력도 잡아야지.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쓴 거야.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치? 어. 자, 이제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다 그랬는데, 그럼 요 거리가 얼마지? 요 거리는 누가 간 거야? 갑이 간 거리지? 그치? 갑이 간 거야. 여기 있는 갑이, 이건 갑이죠? 갑이 이거야. 갑이 1시간 간 거리야, 여기는. 속력은 x고, 시간은 1시간이니까 여기 있는 거리는 x 킬로미터죠? 맞아? 갑이 x 킬로미터로 1시간을 가면 요 거리가 나오잖아. 왜 이렇게 한 거야? 미지수를 줄여주려 한 거지. 그치? 미지수를 두 개만 잡고 싶은 거지. 또 잡으면 식이 더 필요하잖아. 그치? 귀찮으니까. 그럼 이제 갑이 x 킬로미터로 1시간 간 거리니까 요 x 킬로미터. 을은 어떻게 돼? y 킬로미터로 4시간을 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그린색으로. 자, 그린색은 을이죠? 을은 y 킬로미터로 4시간이니까 여기는 4y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 여기 보면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4y, 4y는 이 길이는 이 길이의 x 플러스 8 이 말이죠? 괜찮니? 이 말이야. 자, 4y는 x 플러스 8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음, 시간이 같다 이렇게 할까? 시카는 더 필요하잖아. 시카는 어떻게 써? 하나 시카는 어떻게 썼어?
4y는 x 플러스 8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할까? 잠깐만. 어차피 t시간 후 t시간, 여기가 t시간에 만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만났을 때가 t시간이라고 치자. 그럼 값은 xt겠죠? 값이 간 거. 그쵸? xt는 4y지? 이렇게. 값이 간 거리가 xt잖아? 그게 4y지. 또 을은 t시간이면 ty죠? yt지. yt는 x겠네? 이렇게 되겠죠? 먹을 거 없어. 어차피 요 거리가 4y인데 값이 x킬로미터로 4시간이 아니지. t시간이니까 xt는 4y 이렇게 하면 밖에 안 되지. 이거는 x분의 4y는 t는 y분의 x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t를 없애기 위해서 t는 x분의 4y, t는 y분의 x인데 이거 같겠지? x제곱은 4y 제곱이겠죠? 근데 4y, 그냥 어차피 미지수 소거해야 되니까 넘어가면 x는 4y 플러스 8이네? 4y 마이너스 8. 여기가 넣으면 되지? 4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4y 제곱이죠? 어찌됐든 미지수로 소거해야지. y가 나오면 x가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는 돼?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이건 이제 전개하면 16 y제곱 32 마이너스 64 y 플러스 88에 64 이렇게 되죠. 그러면 4y제곱이죠. 그러면 12y제곱 마이너스 64y 플러스 64는 0이죠. 3y제곱 마이너스 4는 4, 4는 24, y 플러스 16은 0이죠. 합이 16, 3y, y, 4, 4 이렇게 하면 되지. 둘 다 마이너스. 합이 16 나오죠. 그럼 y는 3분의 4거나 y는 4죠. 두 개 다 해야 되나? y가 3분의 4면 x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6은 x 플러스 8이지. x는 여기서만 나오네? 이건 안 돼.
y가 4면 16, x는 8이죠? y가 4면 x는 8. 그러면 전체 거리는 얼마니? y가 4면 16, 8, s는 16은 8인데 23가.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y가 4니까 여기는 16kg, x가 8이니까. 그렇지? 8하고 16 더하면 24죠? s는? x 플러스 s는 32겠네. 아니면 kg. 일단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서 시간 속력 거리를 써놔. 4시간, 1시간, 속력, x, y, 그 다음에 거리 해놓고,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로 식세우고 2개. 식이 나오는 요 식을, 태어난 요 식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이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차피 계산이잖아. 나머지는 어쨌든 미지수 소구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 식을 못 만들면 할 얘기가 없잖아. 그치?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만든 거야?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g를 더 걸었다. 이걸로 만든 거지? 그렇지? 그걸로 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든 거야? 두 번째 식은 갑이 간 거리죠? 처음에. T시간 동안에 여기에 갑이 간 거. 그게 이건 사와이죠. 그치? 갑이 간 거. 이건 을이 간 거리지? 그치? 을은 을은 이렇게 갔잖아. 4시간 동안. 을은 여기가 T시간 동안 요만큼 갔잖아. 그게 X죠? 갑이 간 거리, 이건 을이 간 거리. 거리는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연립 푸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미지수 소구할까를 보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가 t가 같으니까 t가 같다. 그래서 식세를 써서 풀는 거지. 괜찮습니다. 됐고 520 몇 번. 이 자, 캡슐형 알약은 원기둥 양 끝에 관구를 붙인 모양이다. 뭐 알약 우리 알약 많이 먹잖아. 그렇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게 생겼. 전체 부피는 117 파이다. 117 파이. 원기둥 부분의 높이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높이는 반구의 지름의 길이보다 6 길다. 지름을 x라고 볼까? 이건 x 플러스 6이다. 이 뜻이지? 알약의 건널비는 하고 물어봤네. 그쵸? 그럼 이제 부피가 117이라 그러면 x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건널비 구해주면 되지? 괜찮지? 그럼 이제 밑넓이는 거기 뭐야? 구는 어떻게 돼?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같은데?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인 거야? 3분의 4 파이 부피니까 세제곱이죠?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돼?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제곱이죠? 안 가르쳐 주잖아. 그치? 이거 외워야지. 외워야 돼.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구의 건널비는 4 파이 r제곱. 안 가르쳐 줬어. 외워야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9네? 그쵸?
이거 두 개 더하면 9니까 3분의 4 파이 x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플러스. 그 다음에 원기둥은 요건 얼마야? 파이 x 제곱이겠네? 파이 r 제곱. 그렇죠? 곱하기 높이죠? 곱하기 x 플러스 6이지? 이게 기둥의 높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괜찮지? 음. 그래서 이게 부피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 파이 x 세제곱. 그렇죠? 3분의 4에다 1 더하니까 3분의 7이지? 3분의 7 파이 x 세제곱. 곱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6 x 제곱 파이죠?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되지? 이게 얼마다? 117 파이다? 이렇게 파이 앞으로 나고 3 곱하면 7x 세제곱 플러스 18x 제곱을 넘어오면 3 곱했으니까 3, 7에 21, 5, 3 이렇게 되겠네. 자, 2번은 0 이렇게 되지. 차가 18 나와야죠, 차가. 이건 7xx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지. 숫자를 간단하게 줘야지. 이렇게 줘. 얼마야? 어차피 이거 3의 배수죠. 3 곱하기 3일은 3, 3일은 3, 3, 7은 25. 3 곱하기, 우리도 3의 배수죠. 3 곱하기 3, 3, 5, 3, 9, 27. 그러면 9, 7, 9, 6, 13.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3이죠. 이거 27, 91, 20. 조립제법에 그럼 얼마 나오는데? 근데 2차니까 3차구나 지금. 3차지 왜 2차를 했죠? 난 2차인 줄 알았어. 3차네. 얼마 나오는 거냐? 3? 3이면 0이면 x-3. 그 다음에 7x제곱. 3일은 3, 3일은 3, 3, 7에 21. 플러스 18이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1, 21, 18, 39죠. 플러스 39x 이렇게 되겠네. 이거 판별식 어때요? 39의 제곱 마이너스 4, 7, 117. 어떤 게 커? 음수겠지? x는 3 나오겠죠. x는 3이야? 그럼 건널비는 9의 건널비. 그렇죠? 9의 건널비 4파이 r제곱이니까 9니까 36파이죠? 9의 건널비는 36파이. 원기둥의 건널비는 옆에만 하면 되지 직사각형이죠?
이게 3이니까, 가로는 6파이죠? 6파이. 6파이, 그 다음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9죠? 6파이 곱하기 9지 54파이죠. 80, 90파이, 90파이. 아니요, 90. 괜찮아? 또, 요 밑에는 됐습니까? 우리 이거 뒤에 어디까지 나갔지? 도등식 했었죠? 어디까지 했는? 552번. 왜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했어? 일단 7시, 6시, 한 10분 정도 더 나가고 테스트를 볼게요. 그래서 7시에 너는 2학년에도 수업이거든. 그때 이제 보면 테스트를 보세요. 자, 연립부등식을 보아라. 이거 1차죠? 이거 2차. 뭐 모르는 거 없잖아. 그치? 둘 다 구해서 공통범위 구해주면 되지? 554도 이거 연립부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해주면 되지? 그리고 공통범위 구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555번은 이거 절대값이니까 x-1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그리고 1 더하면 x의 범위 구하죠? 이것도 공통범위 구해서 써주면 되지? 그래도 뭐할 것도 없죠. 모르는 게 없으니까 하면 되지. 556번도 왼쪽하고 오른쪽 해서 교집합 하면 되죠? 557번. 557번은 위에 거는 풀리는데 밑에 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뭐가 나왔어? 해의 범위가 나왔지? 그럼 이거를 위에서 풀어라 이 뜻이지? 자, 557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2번? 2번 아니면 아, 아예 3번. 3번. 맞지? 3번. 3번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위에 거는 풀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풀 수 있는 건 풀어놓고 푸는 거지. 자, XX 3하고 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작번을 갖다니까 사이 범위네. 그쵸? 두 번의 사이. X는 마이너스 3과 4 사이죠? 이렇게 되겠지? 위에 거 풀면 밑에 거는 어떻게 되죠? 밑에 거는 2라고 K지? 그쵸? 인수정리 보는 거야. 어느 순간에. 2라고 K겠다. 그치? 그래서, 자, 이거는 X, 어떻게 돼? 2라고 K,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괜찮아?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이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려. 머리로 절대로 풀지 마라. 선생님도 반드시 그립니다. 왜 반드시 그리냐면 선생님이 뭐 암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안 그리면 경계값을 꼭 경계값을 따지기가 어려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거기 뭐 그림을 상상해서 경계값을 따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경계값 때문에 꼭 그려주라는 얘기. 하나는 마이너스 3에서 4까지야. 마이너스 3에서 까맣게 4까지. 이렇게. 하나는 이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마이너스 1에서 K야. 그렇지? 이거는 마이너스 2라고 K야. 근데 막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1, 3에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될 거야. 이렇게 생겨야 해의 범위가 이게 되지. 괜찮지? 그래서 K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K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됐죠? 여기까지는 그려놓고, 이제 그래야지 경계값을 따져줘. 그럼 K가 일단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꼭 따져줘야 될 게 뭐?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봐줘야 돼. K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는지를 봐줘야 돼. K가 마이너스 3이면 이게 비어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그치? 그 등호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등호를 꼭 따져줘야 돼. 경계값을 꼭 해줘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면 경계값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경계값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림을 되셨죠? 그래서 자 숙제는 이 스텝, 이 투 스텝 전부 하면 얼마 안 되네? 어, 그러니까 스타일 몇 개만 풀었어요. 응? 스타일 몇 개만 이렇게 풀었어요. 뼈 처음부터 다시 풀으라고요. 어떤 거? 그러니까 부등식 스텝 1이. 부동식 앞에 거? 네. 앞에 거를 다 안 풀었다고? 네. 562, 600번, 562, 38개? 서로 아홉 문제 정도 되는? 그쵸? 음. 이거 뒤에 이제 끝인가? 또인가? 그다음 경우의 수죠? 두 번에 풀지 않은 얘기를 너 지금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지? 그치? 앞에 원 스텝은 몇 문제야? 539에서 39, 20인도지? 아, 푼거 빼고 17문제? 그러면 뒤에 게 아까 30, 38, 17, 38, 40, 54, 55? 이거 부정이고. 그러면 30문제 풀까? 네. 음,
그러면 투 스텝 연습 문제? 네. 투 스텝 연습 문제 풀면 몇 번까지 푸는데 56에서 74번까지? 네. 74번까지 75번까지로 합시다. 네. 하나, 575번까지. 괜찮죠? 옆방에 가서 고기 아이들은 애기 때문에 되게 예뻐. 그치? 그치. 여기 하나가 여기 조그만 꼬마에 여기 있고 근데 카메라는 이렇게 안 예뻐요.